실제로 상대방이 새 연인이 생기고 헤어지고 너한테 가고 싶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별 후폭풍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고 나서 전 남친이 이별을 정말 뼈아프게 후회했으면 좋겠다. 이별 후폭풍 크게 와서 이별의 고통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리고 헤어지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X는 과연 내 생각하고 있긴 할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X가 잘 살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다. 등등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들다 보니 전 남친 SNS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트했을 때 사진 내렸나? 혹시 바뀐 게 있나? 사진은 어떻게 올려놨나? 등등 상대방 SNS 보면서 생각이 더더 복잡해지고요. 그런데 전 남친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별 후폭풍 안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전 남친이 이별 후폭풍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이별 후폭풍이 안 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일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오히려 못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 헤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 않은데 왜 굳이 잘 살려고 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X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한 당연히 들지 않겠죠. 특히 헤어지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면 잘 사는 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별 후폭풍이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이 옆에 없는 해방감을 느끼는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별 직후는 오히려 홀가분하다 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X 없으니까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구속도 없고 어디를 가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술도 막 마시러 다닐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 한편으로는 매일 하던 연락도 없고 뭔가 좀 그렇네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죠. 그에 더해 이런 생활도 지겨워지고 이제 외로운 것 같으면서 자연스럽게 전 여친 SNS 한번 볼까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SNS를 봤는데 나를 다 잊은 것 같다 하면 이제 슬슬 이별이 후회가 되고 정말 괜찮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 놓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러다가 이별 후폭풍이 크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별 후폭풍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매달리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요. 연애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낫겠다. 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그에 더해 상대방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죠. 물론 매달리는 게 본인도 매달리고 싶어서 매달리는 건 아니겠죠?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매달리는 것이겠지만 그게 오히려 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매달리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SNS에 의미심장한 멘트 남기며 미련 가득한 모습 보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SNS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SNS에 상대방과 찍었던 사진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사진 속에 없더라도 데이트했을 때 찍었던 사진까지도 내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하고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이별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공허함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을 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새 연인이 생긴 것처럼 연출을 해보세요. 물론 이별 직후보다는 최소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말이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보다는 남자랑 갔을 법한 곳에 가서 누군가 찍어줄 법한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새 연인이 생긴 것 같을 때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잘 지내는 건가? 혹시 누구 만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더 애가 탄다는 것이죠. 후폭풍도 크게 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헤어졌어도 연락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X가 다른 여자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들 수 있죠. 사실 새로운 연이 생길까? 라는 걱정 자체가 자신이 빨리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새 연인이 생긴 게 제외에 유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새 연인이 생기고 헤어지고 너한테 가고 싶다 라는 식의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요.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나고 만났다면 설레임 때문에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점점 만날수록 결국 설레임 또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X의 장점을 본인도 모르게 부각시키죠. 에이, 그래도 이건 X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X가 더 낫지 않았나? 라면서 슬슬 X한테 연락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별로 괴로워 X를 잊기 위해 새 연인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깨닫게 하는 기회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새 연인이 생겼을 때 매달리면 안 되죠. 매달리게 된다면 내가 없는 장점을 누릴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난 전 남친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싫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전 남친 뒤를 밟아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여자 못 만나게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질릴 거고요. 그나마 있던 매력까지 싹 사라질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